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근데 이렇게 문자가 나오는 걸 보면 결국 김건희 여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고요. 법무부 장관에게도 이런 문자를 보냈지만 비상계엄 당시에는 국정원장에게도 본인이 또 특정한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럼 김건희 여사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이 국정에 관여하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저는 김건희 여사 국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된 게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묵인 내지 방조였다고 보이거든요. 김건희 씨가 법무부 장관에게 저렇게 개인의 일을 가지고 문자를 보낼 정도면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오죽했겠느냐.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은 네.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겠느냐. 박성재 법무장관을 거의 들들 볶다시피 해서 저런 검찰 수뇌부 인사를 어떻게 보면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들로 앉혔던 게 아닐까. 김건희, 박성재의 김혜경, 김정숙 수사 왜 안 하나? 네.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금 보면 이 김건희 여사한테 작년 5월 15일쯤 문자를 받았다고 그래요. 대체 어떤 문자냐? 문자 같이 보실까요? 네. 내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김혜경 여사와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라는 문자를 지난 5월 15일에 직접 법무부 장관한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한테 보냈다라는 거죠. 김철현 위원님. 영부인이 법무부 장관한테를 일단 그걸 떠나서도 누구든 법무부 장관한테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저는 뭐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자나 녹취록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근데 이렇게 문자가 나오는 걸 보면 결국 김건희 여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고요. 법무부 장관에게도 이런 문자를 보냈지만 비상계엄 당시에는 국정원장에게도 본인이 또 특정한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럼 김건희 여사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이 국정에 관여하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저는 김건희 여사 국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된 게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묵인 내지 방조였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박성재 장관이 저런 문자를 받았을 때 네. 본인이 이것을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다른 장관들이나 예를 들면 뭐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한번 물어봤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마 김건희 여사가 보내는 문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답을 해줘라 하는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박성재 장관도 어떤 형태로 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저는 좀 재조명돼야 되는 게 결국 한동훈 전 대표라고 보이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니까 비화폰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화폰을 받으면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 비화폰을 개봉도 하지 않고 그냥 네. 서랍에 처박아 놨다는 얘기도 있고 또 총선 전에는 보면 비대위원장을 만났을 때 그때 아마 김건희 여사로부터 3번의 어떤 문자가 왔는데 그걸 다 일십하고 답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마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강심장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그때 당시에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장관들이 한동훈 전 대표처럼 김건희 여사와 확실하게 좀 선긋기를 했다면 지금이야 아마 한국 정치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과연 김 여사가 어디까지 연락을 하고 어디까지 직접 개입을 하고 했었던 거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사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후에 이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한테도 똑같이 문자를 보내고 했었던 걸 보면 굉장히 여러 사람한테 보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특히나 이런 문자, 뭐 영부인과 법무부 장관 간의 문자를 떠나서 내 수사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맞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시점 자체가 굉장히 또 좀 묘하다라는 겁니다. 저희 타임라인 준비됐을까요? 타임라인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5월 15일에 김 여사가 바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문자를 해요. 그런데 이 앞을 좀 보죠. 불과 한 2주가 채 되기 전에 대략 한 2주 전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디올백, 이 명품백 관련해서 전담력 구성을 지시합니다. 본격 수사에 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5월 11일 인사를 좀 연계달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선 고위직 인사를 단행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고 그 뒤에 5월 16일
신임 검사장급이 처음으로 출근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도 인사 시즌이 아닌데 요 검찰 인사 요 좀 연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왜 바로 한 거야라는 얘기가 있었죠. 여기 7초 침묵항이 보이시나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한숨을 쉬고 뜸을 들이다가 결국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들어갔었죠. 그때도 사실 논란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윤경호 위원님. 이원석 당시 총장의 7초 침묵 뭘 의미했었다라고 보십니까? 내 의사와 무관하게 검사장 인사가 이루어진 거다. 그에 대한 얘기겠죠. 저 타임라인에 있지만 5월 11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연기 요청을 했다는 건데 그걸 묵살한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저 배경에는 김건희 씨가 법무부 장관에게 저렇게 개인의 일을 가지고 문자를 보낼 정도면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오죽했겠느냐.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은 네.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겠느냐. 박성재 법무장관을 거의 들들 볶다시피 해서 저런 검찰 수뇌부 인사를 어떻게 보면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들로 앉혔던 게 아닐까. 내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의 내용은 두 가지죠. 크게 보면 하나는 진즉부터 이어져 왔던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한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 이거는 뭐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해 10월 17일에 가서 10월 16일에 가서 무혐의 판정을 내려요. 검찰이. 그게 하나가 있을 거고 저 시점에는 흔히 말하는 디올백, 명품 가방 그게 받았던 게 불거진 거잖아요.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 이건데 그걸 본인이 저렇게 내가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는 식의 얘기를 했을 정도면 법무장관에게 남편에게는 오죽했을까. 그게 다 뒤죽박죽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 김건희 특검이라는 건 네.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이다. 그걸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죠. 네.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면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했단 얘기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실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한테 보낸 문자가 방금 내 수사 어떻게 돼요?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비슷한 시점에 무슨 문자를 보내느냐. 지라시라고 얘기를 하죠. 정보지를 또 보내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퇴 요구를 받아서 항의성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 수사를 신속히 하라고 수사를 지휘를 했다. 수사팀의 지휘부가 그래서 교체가 된 거다라는 내용을 담은 정보지를 김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보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도 비슷한 취재, 이 정보지와 비슷한 내용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한테 보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이런 문자를 보내는 이런 거를 송영문 변호사님, 이걸 오비 일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는 거죠. 단순히 오비 일학이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의혹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실 규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 하더라도 그것이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 어느 권력이든 명심해야 됩니다. 과거에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대검 차장이던 시절에 울산지검장에게 울산지검이 내사하고 있던 회사와 관련해서 그 회사 잘 되게 해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2개월 뒤에 이른바 이용호 주가조작 특검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이용호 게이트 특검 때 이 사건이 밝혀져서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됐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 회사 잘 되게 해달라. 라고만 말했는데도 수사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정보지에 내 아내의 수사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짧게 덧붙이자면 저것을 조은석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내란 외환에 관한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저것까지 인지사건으로 조은석 특검이 수사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법리적으로 엄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